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혜입니다. 2021년 관장 초청 대담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올해는 정신의학, 마음, 예술을 주제로 관장 초청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준수 교수님을 모시고 나는 왜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를 주제로 정신의학과 예술의 연결을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권준수 교수님, 오늘 대담에 참석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대담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 아주 즐겁게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 원장님께서 저를 초청을 하셨을 때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술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이런 대담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의외로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하게 좀 재밌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데 제가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너무 귀한 교수님을 모셔서 너무 기쁩니다. 권순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권준수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정신과 교수님이십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에서 뇌 영상술을 이용한 정신질환의 기전을 연구하셨고, 귀국 후에 정신질환이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대병원에서 강박증 클리닉을 시작하셨고 조현병의 대가로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계십니다. 2009년 분시의학상, 2012년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의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제조현병학회 이사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저서로는 나는 왜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 강박증의 통합적 이해, 그리고 조현병과 강박증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국제적으로 발표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오늘 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교수님의 책의 제목처럼 왜 나는 나를 피곤하게 할까요? 그리고 강박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수님께서 왜 그것을 뇌 딸꾹질이라고 부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강박적 성향 또는 강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징들이 완벽주의자, 무엇인가 꼼꼼하게 또 하려고 하고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 많고요. 또 정해진 법규나 규범을 잘 따르는 사람, 그래서 이제 법이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분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못된다면은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 원인이 사실은 자기와 관련이 없는데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스스로를 피곤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나는 왜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 이런 이제 말을 사용을 했고요. 사실 현실이라는 거는 완벽한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이 좀 엉성하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불합리하고 부조리 투성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게 허용이 될 수가 없죠. 완벽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이 부조리 투성이 현실에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또 그게 자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강박증, 병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강박증은 이제 그 정의상 자기가 원치 않는데도 어떤 생각이나 충동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불안을 일으키고 또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게 이제 병적인 강박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그 정절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정리를 하죠. 항상 책도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또 모든 게 즉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축구 선수인 베컴입니다. 아, 베컴은 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화장실의 수건이라든지 또 비누 뭐 여러 가지 물품 또 냉장고에 열어보면 여러 가지 그런 음식들, 그릇들 이런 것들이 항상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물건을 살 때도 두 개를 사야 됩니다. 한 개를 잊어버리면 불안해서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베컴의 부인인 빅토리아가 아주 이제 고생을 해가지고 이혼까지 생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말 힘들죠.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남도 이제 피곤해지죠. 이제 이런 강박증을 보통 이제 뇌 딸꾹질이라고 합니다. 이 딸꾹질은 스스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강박증적인 충동이나 생각,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자꾸 나타나니까 이게 뇌의 딸꾹질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강박증을 뇌의 딸꾹질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 이렇구나. 강박증이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가들이 가끔, 자기 자신의 강박적으로 매달린다, 또는 강박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집중 혹은 집착과 또 강박이 어떻게 다를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박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면은 완벽하게 일을 끝내려고 하고 또 완성도가 아주 높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그걸 완벽하게 하려고 자꾸 이제 작업을 되겠죠. 그 자신의 마음이 들 때까지 완벽하게, 그 완벽한 예술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신의 작품을 그 완성도가 높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집착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강박 증상하고는 저는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술가들이 강박적으로 그 예술의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집착을 하고 반복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 강박증적인 거는 그 병적인 거는 분명히 다른 거고요. 또 이제 강박증적인 사람의 특징들은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뇌라는 것이 기존에 하던 일을 좀 이렇게 멈추고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는 그거를 이제 어떤 일인가 이렇게 이제 그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건데 소위 그것을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셋 시프팅, 그냥 셋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면은 이런 소위 말하는 셋 전환이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그 새로운 자극에 주의 집중이 옮겨가고 어떤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본 자신의 일로 돌아가고 이런 게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셋 시프팅을 잘 못합니다.
자극이 들어오더라도 그 자극을 새로 들어오는 자극에 주의 집중이 옮겨가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상당히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런데 이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집착이나 집중 이런 거는 상당 부분이 자신의 의지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강박증의 어떤 병적인 거는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완벽한 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100% 완벽한 게 과연 있겠습니까? 10만이 이 100% 완벽이라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작품을 100% 완벽하게 한다. 이것은 과연 이게 가능할까? 저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100% 완벽하게 하려다가 작품을 망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을 못 하더라도 작품을 좀 마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한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완벽하지 않는 작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인간적이고 매력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집착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미완성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3대 교향곡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약간 응성하고 좀 완성되지 않더라도 적절한 선에서 좀 마무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품을 그 완성하는 데 너무 심적으로 좀 힘들다. 또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럴 경우는 조금 이렇게 마음을 좀 놓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공감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감상하는 사람들이 작품을 공감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게 예술적으로 완벽한 것이 과연 공감을 더 일으킬 건가? 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것과 그 예술을 감상하는 감상자의 공감하는 정도가 과연 이게 일치할까? 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좀 느끼기 때문에 예술적인 완성도를 하기 위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은 조금 좀 생각해 볼 면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집착을 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사람이 예술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 예술을 공감하는 사람들은 완성도가 높은 곳에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가 뭐 있는 것 같다라는 아주 또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했던 많은 예술가들이 사실은 본인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 면이 있는데 조금 어차피 인생이 완벽할 수가 없다면 '조금 덜 완벽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라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